포켓뉴스 기획취재팀 심유철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제 옆에는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양심치과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80이 넘었는데 치과 안 다니는 데 그렇구나. 있어. 어머니 혹시 그러면 거기서 과잉진료 경험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의사들은 안 그래. 아 요즘은 안 그런다. 노인네들은 보험이 아주 잘 돼 있어. 지금 50%돼 있어. 아 그래요? 그런 게 없어 지금은. 알겠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은 모르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것도 이게 뽑아가지고 거기를 걸으면은 이빨을 3개 해야 되잖아요. 또 잇몸 치료를 해가지고 이빨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럼요, 비싸죠. 치과에서 과잉진료를 한다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 치과 의사가 치과들의 과잉진료 실태를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그 후에 과잉진료를 피하는 법을 통해 환자 스스로 똑똑해지려 애쓰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2년 전쯤이었죠. 한 치과 의사가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서 치과 과잉 진료 실태를 고발했고요. 그 후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그 치과 의사가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람들이 치과 과잉 진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그만큼 치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치과에 가기 전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진료비라고 합니다. 실제로 다른 과 진료보다 치과는 유난히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도 한데요. 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이 바로 치과였습니다. 네,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치과 진료비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과잉 진료인데 이 과잉 진료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과잉 진료는 말 그대로 필요 이상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과가 포화 상태라고 할 정도로 요즘 치과가 많은데요. 또 치과 진료 시스템 역시 갈수록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는데요. 결국 환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혹시 과잉 진료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과잉 진료 의혹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치아 교정에 필요 없는 치아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말해서 교정을 강권한다든지 또 간단한 충치 치료만으로 해결될 것을 신경 치료를 하고 또 크라운을 씌우는 경우 등을 대표적인 치과 과잉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과잉 진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환자들의 불만도 넘쳐나자 한 지상파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 관련 주제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반응이 상당했죠. 네, 방송 시간에 시청하지 않으셨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 보거나 또 관련 기사들을 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난 2015년 그 방송에 출연한 치과의사 강창용 원장은 치과 과잉 진료 실태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그 후에 양심치과의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직원을 두지 않고 접수부터 치료까지 1인 체제로 치과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만 해주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고요. 네, 근데 아무리 작은 동네의 개인 병원에서도 하다못해 수납 직원이라도 두고 있는데 이 강 원장은 이 모든 일을 혼자 다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강창용 원장이 다른 치과와 비교했을 때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진료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방송 내용을 보면요. 같은 사람이 다른 치과에서 약 180만 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충치 치료 후에 9,2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는 당장 충치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5개라고 진단했고 그 외에 다른 비보험 치료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 원장은 당장 치료가 필요한 치아는 1개고
다른 치아는 정기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 같은 치아를 두고 진단이 달라지는 건 뭐 의사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치는데요. 어떻게 그 정도의 견적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후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서는 크라운 치료를 받으라고 했던 부분을 레진으로 치료했다고 후기를 올렸습니다. 또 임플란트 같은 보철 치료는 실시하지 않고 충치 치료, 또 사랑니 발치, 스케일링 같은 간단한 치료가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치아 충전 재료의 경우에는 아말감이나 글래스 아이오노머 같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로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비용이 저렴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견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치과별로 이렇게 진료비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치과 병원별 임플란트 가격 현황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최저 85만 원부터 최대 388만 원까지 진료비 차이가 4.6배에 달했습니다. 이 치료 과정 중에서 흔하게 받는 임플란트 치료비가 병원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또 다른 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치과별로 치료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걸까요? 네,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요. 치과 진료비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는 치과 진료 중에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이 아니라서 비보험인 경우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요. 병원별 진료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의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비보험인 경우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 이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그래서 보험 적용 위주로 치료를 하는 강창용 원장의 경우는 이게 양심 치과로 불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방송 이후에 강창용 원장이 많은 치과 의사들로부터 원망을 샀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 방송으로 인해서 치과계에 마련한 과잉 진료 병폐를 들추면서 환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치과 의사들에게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이 찍혔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또 혼자 튀려고 한다. 또 결국 자기 치과 홍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고요. 네. 사실 다른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매도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강 원장도 역시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강 원장은 방송 후에 SNS 계정을 개설해서 앞니 충치 과잉 치료 피하는 방법, 또 신경 치료 피하는 충치 제거법 등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진료 실태를 고발해온 자신의 계정이 누군가에게 신고당해서 영문도 모른 채 폐쇄됐다는 소식을 다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어머, 이건 무슨 일이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SNS가 폐쇄됐다고요?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예. 먼저 강 원장은 지난 7월 7일에 이 SNS 계정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로 15일 만에 폐쇄돼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잉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에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신고자가 다른 치과 의사인지 아니면 환자인지 그리고 그 신고 여부조차도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 입장만 들어서는 이게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라도 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치과 진료비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치과 견적에 대한 담합 의혹이 불거진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주시 치과의사회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서 가격을 담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2003년경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합의를 제안했고 또 2005년경부터는 정기총회 또 원례회를 통해서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해서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담합된 치료비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임플란트는 이 가격 아래로는 받지 말자 이런 규칙을 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2년 원례회를 통해서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15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는 치과 의원에게는 강압적으로 담합된 가격을 따르도록 했다고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충주시 치과 의사협회 가격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과 영업 방해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일단 알아본 것처럼 치과 진료비에 대한 문제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 진료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죠. 네. 치과 치료 중에서 치료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과소진료가 곧 양심진료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소진료를 무조건 양심진료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충치나 치아 마모가 크다면 크라운으로 씌워서 치료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크라운 치료를 무조건 과잉 치료로 정의하고 또 보험 적용이 되는 아말감이나 레진으로 마감하면 이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2차 충치나 통증, 균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치료 부분과 원래 치아의 색 차이가 커서 심리적으로도 좋지 못한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싼 재료로 치료하는 건 과잉 진료, 그리고 보험 적용이 되는 싼 재료로 치료하는 건 양심 진료.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건데, 뭐 강 원장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또 치과 진료를 할 때 강 원장처럼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치료 중에 보조 인력인 치위생사가 지속적으로 석션과 같은 도움을 주지 못하면 이 입안에서 침전물이나 출혈 등으로 의사가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생겨서 환자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치과에 보조 인력을 두는 치료 환경도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배려의 일부라는 겁니다. 네, 뭐 사실 양측 다 일리 있는 내용이어서 뭐 무엇이 정답이라고 딱 정의는 내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환자 역시 좀 스스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똑똑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환자들이 치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우리는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환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동네 좋은 치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캠페인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진료만 하는 곳, 또 치과 의사가 직접 치료 계획 및 진료를 상담하는 곳, 또 위임 진료 없이 치과 의사가 직접 진료하는 곳, 또 안전하고 검증된 재료만 사용하는 곳, 간단한 진료도 마다치 않는 치과를 선정해서 이 국민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동네 좋은 치과는 치과협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총 1,256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네. 자, 그럼 반대로 피해야 할 치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서울시 치과의사회에 따르면 과대한 진료비 할인이나 또 이벤트를 실시하는 치과는 가급적 피하고 또 의료진이 자주 교체되는 치과 역시 진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이벤트를 앞세운 치과는 과잉 진료를 하거나 또 갑작스럽게 휴업이나 폐업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또 계속 믿고 찾을 수 있는 치과를 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강남의 한 치과에서 현금 결제를 환자들에게 유도한 뒤에 휴진을 해서 또 경찰에 고발된 적이 있는데요. 참 그런 부분도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자신이 당한 경우는 바로 이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 치과의사회는 익명이 보장되는 의료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치과를 운영하는 경우를 뜻하는 사무장병원, 또 과잉 진료를 하는 치과 등을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경험이 있다면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 치과의사회 의견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양심치과의사로 불리는 강창용 원장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원장이 직접 정리한 과잉진료 피하는 법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진단을 받을 때는 3군데 이상의 치과를 방문해서 반드시 검진만 하러 왔다고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충치가 있는 치아의 위치, 치료 방법 등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또 수첩에 메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각각의 병원마다 충치 개수나 치료 방법이 다르다면 다시 검진하라고 충고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치료 결정을 내리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면 치아에 맞는 보험 치료를 알아보거나 치료가 급한 치아부터 치료를 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치과 선택 시 단순히 환자가 많은 병원이라거나 진료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마찬가지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 과잉 진료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2, 3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데도 갑자기 6개 이상의 충치가 있다고 하면 과잉 진료인지 의심해보라고 말을 했고요. 또 임플란트, 또 교정 등이 저렴하다는 광고를 보고 환자가 찾아가면 검사해보니 충치가 많다고 진단, 또 과잉 진료를 해서 비싼 진료비가 나오도록 유인하는 병원은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을 적용해보고 신중히 결정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키워드 포착. 오늘은 양심 치과 논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심희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